정말 거란을 물리칠 수 있겠소? 거란과의 전쟁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현종이 늦은 밤 강감찬을 불러 전쟁에 관해 논하며 승리 가능성 여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흥화진을 뺏길 수는 없었기에 거란의 사신들이 보는 앞에서 옥새를 거두고 서신을 불태우라 했지만 막상 거란의 사신이 돌아가고 난 뒤에는 진짜 압록강 너머에 주둔하고 있던 거란이 당장 고려로 쳐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떠는 현종이었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물론 절반 정도의 신하들은 전쟁을 반대하며 현종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생각했기에 이전처럼 재상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불편하였고 재상들 중에서도 흥화진 영토를 사수하는 걸 가장 강력히 주장하였던 강감찬만을 불러 먼저 거란을 막을 대비책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재상들이 말하기를 전쟁으로 인해 군사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데다 올해 흉년까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건 무리라 하지 않았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승진은 왜 흥화진을 내어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오?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현종에게 강감찬은 영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고려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아무도 모르는 강력한 비책이 있다 답했습니다. 이번 거란과의 2차 전쟁에서 거란과 직접 싸운 서북면에 위치한 군사들은 아직 부상을 입고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 자명하지만 반대로 거란과 직접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은 동북면 쪽 군사들은 상대적으로 건강이 양호하고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강감찬은 대답했죠. 과거 겁이 많았던 동북면 도순검사 탁사정은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 장군이 거란군에 맞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울 때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할 방법을 찾아내느라 최대한 싸움만은 피해 다녔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동북면 쪽에 있는 군사들이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는데요. 그래서 강감찬이 생각하는 비책은 이번에는 서북면 군사들이 아닌 동북면 군사들을 전투의 최접점에 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작전이었습니다. 물론 이 작전은 동북면 군사들이 서북면으로 이동했다가 동북면 접경에 위치한 여진족이 고려가 거란과 싸우는 틈을 타서 빈틈 공격을 해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에 절대 여진족에게 동북면의 군사들이 서북면 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성상폐하 동북면은 험준한 개마고원이 있는 곳으로 고원의 특성을 이용하면 여진족들의 눈을 피해 틈틈이 군사들을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긴단 말이오? 지금 개경에는 당장 거란과의 전쟁을 하루속히 진행하고 싶어할 만큼 거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사기가 충전된 장수들이 충분히 있으니 그 점은 걱정 마시옵소서. 알겠소. 학사승지의 계획대로 해봅시다. 그렇게 이번 거란과의 3차 전쟁을 대비하면서 현종과 강감찬은 지난 전란으로 황폐화된 서북면을 군사적 요충지로 삼고 거란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동북면 군사들을 최정예 병사들로 키워낸 후 군사들을 이동시킬 작정이었어요. 그동안 험난한 개마고원 자락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버려진 황무지에서 먹고 자고 했던 동북면의 군사들은 드디어 거란족을 상대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동안 강교한 여진족만을 틈틈이 물리치며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현종을 통해 기회를 얻게 된 동북면 군사들은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죠. 이 소식을 접한 김웅과 최질 모두 본인들이 동북면의 군영에 파견되어 적과의 전투를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행영도 통사로 임명되기를 바랬지만 현종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 강조의 정변을 경험한 현종은 전쟁을 준비하며 대기하던 무신들이 그 칼날을 황실에 겨누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최정예 군사들로 무장된 동북면 군사들을 무신에게 맡길 수는 없었기에 강감찬을 동북면 행영도 통사로 임명해버렸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김우는 성상폐하께서 우리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소? 전쟁에서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 한들 승진 또한 정산품으로 제한시켜 놓더니 이제는 행영도 통사를 문신에게 주다니요?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옆에서 술을 따르고 있던 박진은 또 괜히 추임새를 넣고 거들며 김웅과 최질을 흥분시키기 시작했어요. 성상폐하는 무인들이 관직에서 승진하는 것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 싫다 하시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쭈그려 지내라는 뜻이 아닌가 싶소만 이런데도 가만히 쭈그려 지내기만 하면 그것이야말로 자존심도 없는 행동 아니겠소이까? 그렇게 박진에 의해 자존심이 건드려진 무인들은 동북명행영도 통사에 강감찬이 임명된 걸 보고 현종에 대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편 거란으로 돌아간 거란의 사신은 황제가 서신을 불태우라고 말했고 고려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폭행했으며 재상들 또한 협상의 여지조차 없다면서 흥화진을 사수할 생각만 하였다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모두 고했어요. 사실 고려에 파견된 사신들은 협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해내지 못한 죄로 야율융서에게 큰 벌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야율융서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오지 않고 오로지 고려로 향하게끔 만들고자 더 과장하여 고려를 비방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하공진은 분노한 야율융서가 당장 김은부를 끌어내어 목숨을 앗아갈 것이란 걸 간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친 듯이 김은부에게 달려가 하공진입니다. 공을 탈출시키러 왔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시간 없습니다. 라며 김은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침 김은부는 자기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고려에 전하고자 서신을 쓰고 있었고 그 서신을 가슴 깊은 곳에 품은 채 하공진이 제공해준 말을 타고 함께 압록강으로 미친 듯이 달렸어요. 하지만 뒤이어 쫓아온 거란군 일행이 김은부 일행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하면서 행렬이 무너졌고 김은부의 목숨만이라도 구하고자 하공진은 뒤편에 남아 거란군과 싸우다가 결국 먼저 붙잡히고야 말았습니다. 끝까지 말을 타고 압록강 근처까지 온 김은부, 강을 건너다 보면 말의 걸음이 늦어지고 꼼짝없이 거란군에게 잡히겠다 싶었기에 임기응변을 발휘해 화살촉에 서신을 묶어 압록강 이남에 있는 고려군에게 쏘았어요. 그리고 거란은 지금 이라며 거란이 숨긴 비밀을 고려군에게 알리고자 하였죠. 그렇게 김은부는 다시 거란군에게 잡혀가지만 김은부가 화살촉에 묶어 날린 서신을 최충이 무사히 개경까지 가지고 오면서 현종과 강감찬은 모두 거란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거란이 전쟁을 치룰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오히려 현종과 강감찬은 이 기회를 틈타서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고 더 치밀하게 본격적으로 거란과의 전쟁에 대비하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그렇게 동북면 행영도 통사로 임명된 강감찬은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끌 초석을 닦게 되었고 이후 1018년 거란이 현종이 친조하지 않은 것과 강동 6주를 돌려주지 않은 것을 명분으로 삼아 소배합이 이끄는 10만 대군으로 침략했을 때 강감찬이 상원수가 되고 강민첨이 원수가 되어 20만 8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 거란족을 완전히 격파해버렸습니다. 오늘은 23화 예고편 영상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